초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논문 위주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뻥이었어요. 두 번째까지 조금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아, 논문에 대한 얘기 할게요. 의도하지 않은 뻥이었어요. 아, 2차원 초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노벨상 받은 내용이거든요. 2016년도에 코스탈레츠랑 다울레스랑 전 할데인 셋이 노벨상 을 받았어요. 2016년도. 이때 위상 물리가 받았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위상 물리, 위상 부도체, 위상 초전도체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한참 전에 1970년도에 이미 이 코스탈레츠랑 다울레스가 교수님이 이미 위상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 위상 물리를 다룰 수 있게 된 거라고 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사시고 좋은 연구하시면 됩니다. 아, 저번에 했던 얘기를 조금 리뷰를 좀 해볼까요? 자, 퀘스천. 슈퍼컨덕팅 페이지에서는 뭐가 오더드 된 거라고 했죠? 물이 열 때는 스트럭처가 오더된다고 했고, 자석이 될 때, 마그넷이 될 때는 스핀이 정렬된다고 했어요. 초전도가 될 때는 뭐가 오더가 될까요? 뭐가 정렬이 될까요? 뭐였을까요? 그 페이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듯이 대답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대로 들었군요. 페이지가, 이거 렉처 노트를 먼저 디스트리뷰트 해서 답을 알고 있었나, 혹시? 페이지가 오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였어요. 예,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이거고요. 초전도 제가 흥미로운 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아, 사실 페이지는 웨이브 네이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입자이면서도 사실 파동이죠. 예. 빛도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그게 이 퀀텀 미케닉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초전도체 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동일한 퀀텀 페이즈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전자가 이렇게 많아도. 왜냐하면 모든 전자가 같은 페이지로 얻게 되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 왜 초전도체의 전자만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슈퍼페어를 형성을 해서 보존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전부 동일한 퀀텀 스테이트로 컨덴스할 수 있었다. 동일한 퀀텀 스테이트니까 모든 전자가 같은 페이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 퀀텀 스테이트는 한 페이지를 얻게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클래시컬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클래시컬 페이지 트랜지션은 by definition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온도를 튜닝했을 때 일어나는 페이지 트랜지션이 클래시컬 페이지 트랜지션이에요. 예, 물이 얼 때, 자석이 큐리 템퍼러처 이하로 내려갈 때, 초전도체가 될 때, 초전도성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이지만 페이지 트랜지션 입장에서는 클래시컬한 페이지 트랜지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인터널 에너지와 아, 엔트로피의 경쟁이죠. 근데 그 매개의 변수가 온도였어요. 그래서 온도가 S분의 2보다 크면 이 프리 에너지가 음수고 S분의 2보다 작으면 프리 에너지가 양수인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언제나 시스템은 작은 프리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그래서 어, thermal fluctuation과 오더링의 컴피티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처음 들어봤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Spontaneous Symmetric Breaking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봤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페이드 트랜지션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오더 페이지에서 디스오더 페이지로 간다는 거잖아요. 오더링이 생기는 거예요. 오더링이 생기면 시메트리가 약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왠지 오더링이 되면 좋은 거고 시메트리가 있는 것도 좋은 거니까 오더가 생기면 시메트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는데 반대예요.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물 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얼면 오더드 페이지로 가죠. 그러면 육각 구조로 수소 결합을 하면서 육각 구조로 물이 정렬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방향으로 구조가 생깁니다. 네. 물 분자가 얼어서 아주 잘 오더가 된 얼음이 되면 그 안에 아토믹 스트럭처는 well defined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탈로그래픽 엑시스가 well defined 돼요. 그러니까 원원원 방향으로 뭐 크리스탈이 이렇게 반복된다든지 또는 원원제로 방향으로 반복된다든지 이게 고체 물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고 배울 건데 그렇게 되면 트랜슬레이션 그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하지만 물 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 분자는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상태죠. 왜냐하면, 뭐랄까, 동일하죠. 어느 방향으로 봐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크리스탈을 형성을 해서 웰디파인드 있는 구조를 가지는 순간 시메트리가 줄어들어요. 네? 시메트리가 브레이킹이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론 크리스탈라이징이 될 때 어느 방향으로 크리스탈라이징이 되느냐 자체, 그 방향 자체는 랜덤하겠지만 그 방향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크리스탈라이즈 될지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한 방향으로 어, 얼라인이 되기 때문에 시메트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릭 브레이킹입니다. 초전도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초전도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웨이브 펑션 앞에 E2D I5 어떤 페이지를 붙여도 글로벌 페이지를 붙이면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웨이브 펑션은 동일하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앱솔루트 스퀘어를 취하면 앞에 붙은 글로벌 페이지는 캔슬아웃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떤 글로벌 페이지를 택하느냐에 상관없이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그게 유식한 말로 U1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U1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티클 피직스, 네. 자, 질문. 네, 네, 맞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프리즈 안 돼서 완전히 랜덤한데 거기는 시메트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랜덤해서 어느 부분을 봐도 더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시메트릭한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장난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의 초전도체 버전을 설명할 때는 뭐에 해당하는가 하냐면 U1 게이지 시메트리에 해당해요. 이 U1 게이지 시메트리 때문에 사실은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되는 건데요. 이거 입자 쪽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이 U1 게이지 시메트리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입자의 넘버가 전자가 하나가 있을 때 시간에 상관없이 전자가 언제나 한 개인 이유가 이 게이지 시메트리 때문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웨이브 펑션 앞에 글로벌 페이지를 뭘 붙이느냐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시스템을 동일하게 기술을 하기 때문에 시메트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초전도가 되면 아,
쿠퍼 페어의 글로벌 페이지가 어떤 한 값을 택하게 되죠. 그죠? 쿠퍼 페어, 그러니까 초전도 상태가 아닐 때는 수많은 전자가 서로 다른 페이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초전도체가 되면 모든 전자는 한 가지 페이지를 가져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페이지가 0인지 2분의 3파인지 뭐 1.5파인지 뭐 3.17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페이지를 픽하게 됩니다. 모든 전자가. 그러니까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메트리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게이지 시메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U1 게이지가 시메트리 브레이킹,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예. 어디까지 한가요? 예. 그래서 어, 이건 뒤에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뭐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고 했고,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 된다고 배웠죠. 타임 타임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시간이 변해도 시스템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컨저브 됐다고 배웠고요. 그죠? 언제나 시메트리는 컨저브티브 퀀터티가 있어요. 유언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을 때는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됩니다. 이렇게? 음, 그래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유언 게이지 시메트리가 깨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안에서의 파티클 넘버는 전자의 개수는 컨저브가 되지 않습니다. 예, 믿기나요? 네,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안 된다.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안 될 수가 있나? 왜냐면 이게 한 덩어리 안에 전자의 개수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굉장히 큰 수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거고요. 그게 초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같을 거잖아요.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음. 그래서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안 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하지만, 하지만, 이 초전도체가 보여주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파티클 넘버가 컨저브가 안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뭐 엄밀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초전도체는 뭐랄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아닌데, 초전도체 안에서의 쿠퍼 페어는 컨저브 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요원 게이지 시메트리가 깨져서다. 라는 정도 들어봤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아, 사실은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뒤에서 더 얘기를 하죠. 네. 오케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초전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냥 초전도체 얇게 만들어서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바뀌는지, 뭐 이런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1970년도에 사람들이 2차원 초전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얼마나 얇아야 2차원 초전도인가? 그러니까 뭐 두께가 0 나노미터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톰 한 개 두께면 2차원일까? 아톰 두 개면 2차원일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양자역학 시간에도 잠깐 배웠겠지만 이 confinement가 너무 충분해서 그 confine된 방향으로 에너지가 퀀타이즈했을 때 그 중에 한 퀀텀 스테이트만 population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confine 됐을 때 그거를 이제 confine 됐다. 그쪽 방향으로의 디멘전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된다. 라는 개념으로 디멘전을 이제 리듀스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파티클 이너 박스 3,000원인 박스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줄여서 2차원인 박스로 만들어 봅시다.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얇게 만들어야 2차원 박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컨파인먼트가 충분해서 X축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드의 에너지가 1, 2, 3 이렇게 생기는데 온도가 그 해당 온도에서 그 실험하는 온도에서의 에너지 플럭추에이션보다 훨씬 큰 에너지 갭이 스플릿이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만 파퓰레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X축 방향으로의 모드는 언제나 하나의 퀀텀 스테이트만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X축 방향으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의 퀀텀 넘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X축 방향을 이제 생각을 안 해도 이 시스템을 다 기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2차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뭐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100나노면 얇은가? 뭐 10나노가 더 얇지. 10나노보다 1나노가 더 얇고요. 1나노보다 1옹스통이 더 얇죠. 그러니까 그 랭스 스케일은 그 시스템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에서는 긴즈버그 란다우 코헤런스 랭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자세한 설명 안 하겠지만 초전도체 일반적인 초전도는 100나노 정도 되고요. 하이티시 초전도는 1나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갭이 크면 클수록 사실 이게 작아지는데요. 이 긴즈버그 란다우 캐릭터스틱 랭스의 의미는 뭐냐면 어, 이 앞에서 긴스버그 란다우 그 페노미놀로지컬 긴스버그 란다우 이퀘이션에서 이 오더 파라미터 사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오더 파라미터가 앱솔루트 스퀘어가 이 슈퍼컨덕팅 일렉트론 덴시티라고 했는데 이 슈퍼컨덕팅 일렉트론 덴시티가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느냐를 나타내는 랭스 스케일이에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급격하게 바뀌면 한쪽 X축 방향으로 그 어떤 피직스가 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이게 어떤 랭스 스케일을 가지고 이런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그 오실레이션보다 훨씬 작은 샘플을 만들어 버리면 오실레이션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모듈레이션 하는 랭스 스케일보다 훨씬 작은 시스템이면 모듈레이션을 안 하겠죠. 그러면 한 가지 값을 가지죠. 그러면 더 이상 그 값은 우리 해밀토니안에서 빼도 충분히 이 시스템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차원 초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오더가 실험적으로 100나노에서 1나노 정도 된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그럼 100나노 할만하죠. 네, 여러분들 이베퍼레이션 이용해가지고 테크닉 이용해서 뭐 1나노는 아니더라도 50나노 샘플름은 충분히 쉽게 만들어요. 음.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레드 같은 컨벤셔널한 초전도체를 진공 챔버에서 이베퍼레이션을 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공 챔버 안에 여기다가 알루미늄이나 뭐 레드 같은 물질을 갖다 놓고요. 일렉트론 빔을 쏴주면 이 얘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녹다 못해 끓어요. 근데 베큐미니까 끓어서 날아가는 원자는 그냥 직진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쫙 마치 램프에서 빛이 나면은 모든 방향으로 퍼지듯이 원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요. 진공이니까 그냥 직진 운동을 하죠. 그러다가 먼 쪽에다가 सब스트레이트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सब스트레이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왜냐하면 सब스트레이트는 쿨링하고 있기 때문에 सब스트레이트에 닿는 순간 이 알루미늄 기체는 응고가 돼가지고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여요. 네. 근데 문제는 그래뉼러하게 쌓일 수 있다는 거죠.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뜨거운 알루미늄 기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차가운 सब스트레이트에 딱 닿았어요. 그러면 딱 고정이 되겠죠? 근데 또 다른 친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알루미늄끼리 뭉치고 싶어지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끓는 냄비 위에다가 유리판을 갖다 놓으면 물 분자가 유리판에 달라붙는데 잘 보면은 방울방울 뭉치잖아요. 그 서피스 텐션 때문에. 그래서 그 방울방울 묻히다가 충분히 그 방울이 커지면 방울과 방울이 만나서 큰 방울이 되고 또 큰 방울이 되고 큰 방울이 되죠. 예, 그런 식으로 수증기가 유리판에 쌓이죠. 똑같은 현상이 이 메탈을 틴필름으로 증착할 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울 안에 있는 알루미늄은 굉장히 싱글 크리스탈린하게 웰 오더가 돼 있지만 그 방울과 다른 방울은 크리스탈로그래픽 엑시스가 달라요. 같을 이유가 없어요. 예.
랜덤 할 테니까. 걔네들끼리 그냥 붙으면 그냥 크리스탈로그래픽 액시스가 다른 머티리얼 두 개가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게 그래뉼러한 필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유니폼한 2D 스퍼컨덕터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냥 초전도 덩어리가 그냥 서로 얼기설기 연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2차원 초전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유니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아주 낮은 온도로 쿨링을 합니다. 질소 온도로 쿨링을 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 서브스트레이트에 붙는 순간 그대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옆에 다른 덩어리가 와도 두 개가 서로 만나서 한 큰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서브스트레이트 위로 움직여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가 탁 만나고 해야 되는데 서브스트레이트가 너무 차가우면 딱 붙은 그 자리에 딱 얼어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덩어리가 오고 다른 덩어리가 오고 다른 덩어리가 와서 아, 이베퍼레이션한 그 랜덤한 포지션에 다들 그대로 얼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homogeneously disordered 돼 있는 아모포스한 2D 씬 필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유니폼한 필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좀 그런 개념이 있죠. 최대한 homogeneously disordered 돼 있어야 사실은 유니폼한 거예요. 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homogeneously ordered 돼 있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테크닉은 나중에 MB나 PLD 하시는 예를 들어 이대수 교수님 같은 아주 방막을 아주 익스트림하게 잘 기르는 테크닉이 개발되기 전에는 요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실험을 했어요. 비스무스가 초전도체입니다. 이 비스무스 덩어리가 초전도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quenched condensation of evaporation matter이라고 하는데 quenching이라는 게 이제 얼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substrate를 질소 쿨링을 하고 비스무스를 얇게 올립니다. 너무 얇으면 두께겠네요. 이 두께가 너무 얇으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쭉 올라가는 인슐레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공 챔버를 에서 샘플을 꺼낸 게 아니고요. 진공 챔버 안에서 비스무스를 올리고 멈춘 다음에 온도 저항 커브를 측정을 하고요. 다시 비스무스를 좀 더 올려서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한 다음에 다시 측정하고 더 측정하고 더 측정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공기중에 노출시키면 비스무스가 산화가 돼버릴 테니까. 그래서 진공을 깨지 않고 측정을 했더니 두께가 점점 커지면서 인슐레이터가 초전도체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슐레이터 투 트랜지 스펀덕터 투 인슐레이터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슐레이터 초전도가 됐으니까. 이때 튜닝 파라미터가 뭐냐면 thickness죠. 온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초전도체냐 인슐레이터냐를 알기 위해서 온도를 수입해서 그 온도 의존성을 봤지만 이 물질, 이 정도 두께를 가진 물질은 인슐레이터였는데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지면 초전도가 된 겁니다. 네. 이펙티브하게는 뭐냐 하면 디스오더의 스트렝스가 얇을 때는 같은 디스오더 덴시티가 있어도 얇으면 그 디스오더가 시스템에 주는 영향이 크겠죠. 그때 얘기했지만 얇으면 얇을수록 이 디스오더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경로가 적어지니까 이펙티브하게 디스오더가 큰 거고요. 두꺼우면 디스오더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오더를 튜닝을 해서 점점 디스오더를 늘리니까 초전도체가 인슐레이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의 대표적인 예예요. 뭐냐면 인슐레이팅 페이즈와 슈퍼컨덕팅 페이즈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튜닝 파라미터가 온도가 아니고 디스오더예요. 온도가 아닌 파라미터로 튜닝되는 페이즈 트랜지션이 바이 데피니션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이. 네? 그렇고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영도에서는 초전도체고 인슐레이터는 엄청난 인슐레이터겠죠. 하지만 디스오더를 천천히 튜닝을 하면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디스오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국부적인 쿠퍼 페어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페이즈가
얼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이 되려면 이쿠퍼 페어와 이쿠퍼 페어가 서로 인터랙션을 잘 해서 얘기를 잘 해서 서로 그래 우리 이 페이지를 택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디스오더가 점점 들어가면 이 쿠퍼 페어와 저 쿠퍼 페어가 얘기를 할 수 없게 돼요. 중간에 디스오더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점점 쿠퍼 페어들은 로컬라이즈가 되고요.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페이지는 랜더마이즈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쿠퍼 페어들 간의 대화를 단절시킴으로써 쿠퍼 페어를 로컬라이즈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초전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초전도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페이즈가 전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초전도가 아닌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 오더드 돼 있는 그 페이즈를 깬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그 고체 연구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디스오더로 페이지를 트랜지션 시킬 수 있고 마그네틱 필드도 될 수 있고 도핑 레벨, 뭐 프레셔, 스트레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트랜지션 시키는 게 이제 퀀텀 페이즈 트랜지션이에요. 앱솔루트 제로 템퍼러처에서 그러니까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을 얘기할 때 깔끔하게 얘기하려면은 온도는 0도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도를 0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뭐냐면 살짝 온도가 있을 때 양상을 보고 온도를 살짝 더 올려서 양상을 보고 온도를 살짝 더 올려서 양상을 본 다음에 그걸 엑스트라폴레이션 해가지고 절대 온도가 0도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를 투영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지만 온도가 살짝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예측을 해서 진정한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어, 그 어,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고요. 네, 이런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은 대부분 2D 물질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2D 물질에 대해서 너무 약을 판 것 같아서 조금 머쓱하긴 한데요. 그만큼 이제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한 펀더멘털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자, KT 트랜지션이 노벨상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했지만 러민 와그너 티오렘에 의해서 2차원인 시스템에서는 조금만 절대 온도가 0도가 아니면 아주 약간만의 서멀 플렉션만 있어도 오더링이 있을 수 없다라는 티오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떠냐? 라고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죠. 2차원 초전도가 존재하거든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답을 준 게 1970년도에 코스텔레츠와 타울레스인데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오더드 페이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오더드 페이지에서 디스오더드 페이지로 가는 퀀텀 페이지 트랜지션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70년도에 이 세 사람이 이 클래시컬 페이지 트랜지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오더드, 디스오더드로 구분되는 그런 페이지 트랜지션은 없지만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오더드 페이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토폴로지컬 페이지 트랜지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페이지 트랜지션은 오더드, 디스오더드를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 트랜지션과 달라요. 오더드 돼 있냐, 디스오더드 돼 있냐로 두 개의 페이지로 나뉘는 그런 패러다임은 레브 란다우라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이 있잖아요. 물과 얼음. 이게 서로 다른 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 레브 란다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페이지 트랜지션, 그런 페이지 말고요. 토폴로지컬 페이지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토폴로지컬 페이지는 오더드 돼 있냐, 오더드 돼 있지 않느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너츠와 머그컵은 같은 토폴로지를 가진다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너츠를 잘 반죽을 하면
구멍이 하나잖아요. 그 구멍을 머그컵의 손잡이 구멍으로 점차 디폼 할 수 있죠. 구멍을 없애거나 더 늘리지 않고 잘 주무르면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통해서 컵 모양을 도너츠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물체는 토폴로지컬리 같은 물질입니다. 위상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상의 개념은 사실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먼저 만들어냈겠지만, 그 개념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너츠가 더 오더드 돼 있냐? 아니면은 구멍이 2개 뚫린 도너츠가 더 오더드가 돼 있냐? 는 말이 안 되잖아요. 구멍이 하나냐, 2개냐, 3개냐? 이게 말이 되죠. 구멍이 하나,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이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빵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는 순간 토폴로지컬 페이즈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물이 얼어서 정렬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옛날 페이즈 트랜지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게 이런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이에요. 자, 2D XY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2차원 초전도체면은 당연히 이 모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들 거예요. 쿠퍼 페어들은 전부 각각, 쿠퍼 페어는 각각 페이지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전자든 쿠퍼 페어든 어떤 오브젝트는 각각의 위치에서 2차원에 있는 2차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2차원에 있고요. 각 위치별로 퀀텀 페이지를 써봅시다. 근데 퀀텀 페이지는 0에서 2파이까지니까 비주얼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그냥 화살표로 표시를 할게요. 화살표의 각도가 0에서 2파이까지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전도체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사이트의 화살표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초전도가 아닐 때는 막 각 사이트에서 페이지가 막 여기저기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를 보면 오더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오더가 돼 있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죠. 네. 이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오더가 돼 있지 않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오더가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오더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건 아직 오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차원에서는 오더가 아직 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 그런 모델이에요. 2D 2차원이고 XY X축 Y축의 의미에서 이제 XY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마그넷 페로매그넷 공부할 때 꼭 나올 거예요. 그 김준성 교수님께서 아마 얘기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2차원 마그넷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차원 안에 스핀들이 쫙 있는데 걔네들의 스핀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2차원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스핀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D XY 모델이라는 건 꼭 초전도체를 기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고요. 제너럴하게 2차원에서 이 페이즈로 서술할 수 있는 물리량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네이버링 스핀끼리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수라면 두 개의 스핀은 얼라인 하는 걸 선호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시스템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J가 음수라면 두 개의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페로매그넷이고요. 후자는 안티 페로매그넷에 해당하겠죠. 이 화살표를 스핀으로 본다면. 오케이? 근데 초전도체는 J가 이제 음수라는 거죠. 양수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다 프로덕트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죠. Hello, in this video I will be discussing the topic of 2016's Nobel 그러니까 thermal Prize fluctuation이 있는 awarded 상황에서 quotes Duncan Haldane and Michael 시뮬레이션을 Foster 해본 for 거예요. heat transition in the context of the XY model. Begin, let us describe our system. The XY model can be used to describe any simple system where the parameter of interest can be simplified down
to a single angle and where the energy of the bonds of the system is proportional to the difference in the angles by a cosine function order, it is 아까 다 that 얘기했던 거고요. it can be shown that in the 2D XY model, long-range order is impossible to achieve even due to the random fluctuations. 자,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롱 레인지 오더가 아주 약간만의 서멀 플럭시에이션만 있어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약간만의 서멀 플럭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죠. 시뮬레이션 해보면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더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왼쪽 제일 끝에 있는 이 스핀과 오른쪽 제일 가운데 위에 있는 스핀이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냥 오더가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마지널해요. 마지널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2D에서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롱레인지 오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바늘이 서로 오더가 되는 정도를 롱레인지 오더라고 하거든요. 그 롱레인지 오더가 0으로 수렴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롱레인지 오더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잘 증명이 되세요. 그거를 증명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R이란 오리진에 있는 스핀과 R만큼 떨어져 있는데 있는 스핀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질 때 이게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에버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랜덤한 방향을 가지면 이렇게 에버리지를 하면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이걸 롱레인지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너가 얼마나 롱레인지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2차원 초과인 디멘전에서는 거리에 인디펜던트합니다. 여기 R이 없어요. 그래서 3차원 2.5차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차원에서는 롱레인지 오더가 있습니다. 파이나이트한 밸류. 근데 2차원이 되면 이 에타 t가 0이 아닌 이상 얘는 R이 증가함으로써 이걸 뭐라고 하죠? 알지브리컬리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에타승으로 감소해요. 1차원이 되면 R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해요. 그러니까 물론 1차원은 굉장히 롱레인지 오더가 빠르게 감소하고요. 2차원은 알지브리컬리 감소합니다. 3차원은 안 감소해요.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차원 이하는 R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긴 해요. 하지만 1차원보다 2차원이 훨씬 느리게 가요. 그래서 마지널한 코릴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수학적으로 익스포넨셜과 알지브릭은 완전히 다른 퀄리테이티브가 완전히 다른 펑션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차원이 마지널하다는 뜻이고요. 그 마지널하다는 표현은 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물리에서 통용적으로 쓰입니다. 2차원이 그래서 이상해요. But to summarize the mathematical result, the correlation function for the different dimensions below the critical distance. This means indirect or the left without. Since phase transition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a sudden entry into a highly ordered state, the lack of such states has long been thought to mean that no such phase transition is possible in the two-dimensional XY model. However,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otherwise. So let's 실험은 look at our 다르다는 model 거죠. to see what's happening. 온도를 올려봤어요. What I'm going to do now is to increase the temperature and then to slowly lower it until we. 자, 지금 뭘 한 거냐면 온도를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커졌고요. 여기 색깔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 사이트에 있는 이 스핀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nearest neighbor와의 각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얼라인이 되면 에너지가 작아서 검은색이 되고요. 얼라인이 안 돼 있으면 빨간색이 돼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은 빨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멀 온도를 높이면 저게 전체적으로 빨개지겠죠. Reach this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천천히 낮춥니다. Have been running in the background so far. To make it easier to conceptualize, let us go proportional to the energy that it gains from. 저 빨간색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온도를 쭉 낮추면
As such, the redder the system, the more energetic it is. As we can see, there doesn't really seem to be any sudden change in the 그냥 magnetic field of 그래주얼하게 the system. It 점점 seems to me 온라인이 that 되는 것처럼 the 보이긴 하지만 뭐 energy of the 완벽하게 system 온라인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마지널리 relaxes 이제 quite 롱레인지 slowly and quite 모델링이 steadily. 있다는 얘기고요. However, we want more than a qualitative analysis. The magnetization of more than here So- I have plotted.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계산한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스핀의 에버리지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 돼 있을수록 이제 값이 크겠죠. 마치 그 마그넷의 마그네타이제이션 커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큐리 템퍼러처고요. Is how can this be? 그러니까 근데 실험적으로 해서 얻은 결과예요. 지금 물론 시뮬레이션이지만. 근데 뭔가 어브럽트한 체인지가 있죠. 아까는 2차원은 오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페이지 트랜지션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X축이 온도거든요. 특정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오더링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보면. 예. 물론 수학적으로는 완벽한 오더링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냥 오더링이 생겨요. 생기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Years ago, 저 is 부분에서 how 뭐가 can this be? 일어나느냐. The answer turned out to be vortices. 자, 정답, 그 답은 볼텍스라는 겁니다. Now to demonstrate, I will do something weird. What I will do is to rapidly increase and then de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온도를 착, 아이고, 온도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온도를 확 낮춰봅니다. Here, even at low temperature, we don't really seem to be having an ordered system.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는데, Seem to be having an ordered.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런 이상한 텍스처가 생겼어요. 네. 뭐냐면, 볼텍스가 생겼습니다. 볼텍스가 뭐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는 오른쪽 아래 방향, 여기는 오른쪽 방향, 여기는 오른쪽 위 방향, 얘는 위 방향, 얘는 위 왼쪽, 왼쪽, 다시 아래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 때, 포지션을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릴 때, 지금 스피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이게 안티볼텍스입니다. 그리고 얘를 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 때 얘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았죠. 얘도 안티볼텍스예요. 얘는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얘는 볼텍스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볼텍스라는 건 그 소용돌이죠. 그 토네이도 다 볼텍스입니다. 이 퀀텀 페이즈도 볼텍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볼텍스의 정의고요. 재밌는 거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얘네들이 풀려요. 볼텍스와 안티볼텍스가 서로 만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와 얘. 지금 얘는 지금 아래쪽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 무슨 바운더리죠? 여기와 이 라인이 서로 연결되는 바운더리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하여튼 여기에 있는 볼텍스랑 여기 있는 볼텍스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여기랑 여기를 이제 이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볼텍스와 안티볼텍스와 볼텍스가 시간이 지나면 슬금 시간이 지나면 만나면 없어졌어요. These vortex-antivortex pairs cancel each other out in the long term. However, as we can see, they still do considerably mess up the order parameter between them. 그러니까 온도가 충분히 낮으면 그리고 오래 기다리면 저 볼텍스들은 서로 만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가요. 오케이? 온도가 낮으면. 근데 온도가 아주 낮지 않으면 저 볼텍스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텍스라는 오브젝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볼텍스가 존재했을 때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에요. 볼텍스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인터널 에너지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시스템의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그죠? 볼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빨간색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프리 에너지 입장에서는 볼텍스가 그 엔트로피 입장에서는 볼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볼텍스가 있을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높아지죠. 볼텍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는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터모다이나믹 프리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볼텍스의 존재에 의해서. 볼텍스의 존재에 의해서 쓸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이 J가 아까 말했던 그 J고요. 커플링, 그 인터 익스체인지 에너지 J고 이거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2kB분의 파이 J보다 크면 볼텍스가 있는 걸 싫어하고요. 더 크면 이 앞에가 음수기 때문에 볼텍스가 있는 걸 좋아하고요. 온도가 2kB분의 파이 J보다 작으면, 온도가 충분히 작으면 이제 볼텍스가 없는 걸 선호를 하게 됩니다. 프리 에너지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온도가 이게 위에가 볼텍스의 개수고요. 아래쪽이 아까 보셨던 마그네타이제이션이에요. 얼마나 스핀이 얼라인 되어 있느냐.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는 볼텍스가 있는 거를 시스템이 선호를 합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죠.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얘가 음수니까 이게 많아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많다가 온도를 충분히 점점 낮추면 그 볼텍스들이 아까 보셨던 대로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만나서 어넬리에이션이 됩니다. 풀려버려요. 꼬임이 풀려버립니다. 온도가 충분히 낮아서 이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더 이상 볼텍스가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뭘 보신 거냐면 볼텍스가 있는 상태에서 볼텍스가 없는 상태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 어그리? 볼텍스는 토폴로지컬 오브젝트죠. 볼텍스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있지 1.2개가 있고 1.5개가 있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볼텍스라는 것 자체의 데피니션이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스핀이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느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도느냐였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스핀은 원래 스핀 방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바퀴를 돌았는데 다른 스테이트로 가면은 그 스테이트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마치 양자역학에서 한 라운드를 돌았을 때 전자가 얻게 되는 페이지가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니면 그 양자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그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서 그 상태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볼텍스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그 페이지의 돌아감이 2파이의 정수일 수밖에 없어요. 2파이면 볼텍스, 마이너스 2파이면 안티볼텍스, 0이면 그냥 볼텍스가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1, 0, 마이너스 1. 요 숫자가 인테저고요. 인테저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토폴로지컬 넘버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너츠의 구멍의 개수를 토폴로지컬 넘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볼텍스의 볼티시티. 볼텍스는 1, 안티볼텍스는 마이너스 1. 볼테시티가 2인 볼텍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스핀이 두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좀 많이 꼬여 있을 경우에 한 바퀴, 두 바퀴. 그죠? 네. 볼테시티가 1보다 클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나 정수여야 돼요. 안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폴로지컬 넘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스핀이 한 바퀴를 돌 때 스핀이 어떤 레이트로 도는지는 다를 수는 있어요. 볼텍스마다. 하지만 한 바퀴 돌았냐, 두 바퀴 돌았냐, 반대로 한 바퀴 돌았냐, 반대로 두 바퀴 돌았냐라는 그 팩트 자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토폴로지컬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크리티컬 템퍼러처 이상과 이하에서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났는데 무슨 페이지 트랜지션이냐면 토폴로지컬 페이지 트랜지션이라는 거예요. 볼텍스 넘버가 유한했다가 0으로 가는 볼텍스 페이지 트랜지션인 거였고 그게 바로 토폴로지컬 페이지 트랜지션입니다. 뭔가 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서 so what?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 더 스피케이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게 1970년도에 이미 논의가 됐고요. 이런 토폴로지의 스트럭처가 양자 물질에서 나타난다. 라는 거의 첫 번째 얘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겁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런 걸 KT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코스탈레츠와 스타울레스를 이름을 합쳐서. 근데 이 블라디미르 베렌진스키 이 뭔가 러시아 이름 같잖아요. 러시아 물리학자도
비슷한 이론을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냉전 시대여서 그런진 몰라도 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러시아에서 어떤 연구를 했을 때 이게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일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시기에서 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분은 노벨상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KT 트랜지션이라고 하고요. 러시아 사람이 또, 부르고 싶으면 BKT 트랜지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트루 롱레인지 오더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마그너 월민 디어그램에 의해서 볼텍스, 노볼텍스 페이즈 트랜지션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봤어요. 이걸 KT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이게 토폴로지컬 페이즈 트랜지션입니다. 네. 그 얘기고요. 여기 다 이 노벨 렉처에 있는 그림을 갖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 구멍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토폴로지가 다른데 그거랑 이 KT 트랜지션을 말하는 이 볼텍스 안티볼텍스 페이즈 트랜지션이 똑같다. 그리고 정확히 이 볼텍스 안티볼텍스에 대한 볼텍스를 연구하시는 분이 김지훈 교수님이시죠. 마그네틱 포스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 볼텍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전도체에 볼텍스가 있다는 건 뭐가 돌고 있냐? 페이지가 돌고 있죠. 페이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공간상에서 페이지가 바뀌면 커런트가 흘러요. 이거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푸사이 스퀘어, 앱솔루트 스퀘어가 probability죠. 그럼 커런트는 뭐예요? 그거의 타임 데리버티브죠. 타임 토탈 데리버티브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커런트 덴시티라고 정의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간상의 페이지 그레디언트는 이제 푸사이의 페이지 그레디언트인데 푸사이는 앱솔루트 밸류와 페이지가 있는데 앱솔루트 밸류 자체는 쿠퍼 페어의 덴시티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유니폼하면 그냥 유니폼해요. 단지 여기서 공간상으로 돌고 있는 거는 페이지 뿐입니다. 페이지 뿐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시컬하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덴시티가 공간상에 부풀어 있고 쿠퍼 페어의 덴시티가 볼텍스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그 각각의 쿠퍼 페어의 페이지가 공간상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자역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페이지가 공간상에서 바뀌면 퀀텀 페이지가 공간상에서 바뀌면 뭔가 흘러야 돼요. 쿠퍼 페어가 흐릅니다. 그래서 볼텍스를 따라서 페이지가 2파이만큼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로를 따라서 커런트가 흐릅니다. 쿠퍼 페어가 흐릅니다. 쿠퍼 페어는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가 흐르고요. 그 쿠퍼 페어의 흐름을 슈퍼 커런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볼텍스를 따라서 커런트가 뺑글뺑글 돌아요. 그럼 커런트가 뺑글뺑글 돌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볼텍스의 중심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볼텍스 중심으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팁을 갖다 놓으면 볼텍스 위에서는 밀리고요. 안티볼텍스 위에서는 당겨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당겨지는 힘을 아주 잘 측정을 하면 인터페로메터, 레이저 인터페로메터 같은 걸 측정을 하면 볼텍스냐 안티볼텍스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죠. 그걸 이용해서 마그네틱 볼텍스를 이미징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그네틱 팁을 이용해서 볼텍스를 끌고 다녀요. 네. 그리고 볼텍스와 안티볼텍스를 서로 만나게 해서 막 없애기도 하고 온도를 올렸다가 낮추면 볼텍스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엄청난 실험을 하세요. 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장비도 막 손으로 만드시고 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볼텍스 연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라스트 슬라이드인데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볼텍스는 2차원에서 가능하죠. 왜냐? 3차원 초전도는 이런 볼텍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언제나 오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원이 마지널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피직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토폴로지라는 피직스를 처음 예시로 준 예인 겁니다. 자, 근데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전류를 흐리고 볼테이지를 재는 실험을 하는 저 같은 조금 단순한 측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KT 트랜지션을 어떻게 연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류를 흐리고 볼테이지를 측정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초전도체면은 저항이 0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0을 측정하니까 뭘 새로운 걸 볼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볼텍스가 있으면 저항이 0이 아닙니다. 초전도체가 있지만 페이지가 균일하게 오더가 되어야
저항이 0이 되고요. 볼텍스가 껴있으면 커런트를 흘리면 볼텍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볼텍스가 움직임으로써 볼테이지 드랍이 생겨요, 샘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초전도체지만 볼텍스가 있으면 저항이 0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온도에 따른 저항을 얇은 2나노미터짜리 나이오뷴이라는 원자는 초전도체예요. 2나노처럼 아주 얇은 나이오뷴 필름을 만들어 놓고 온도에 대한 저항을 측정해 보니까 이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줄긴 하지만 뭔가 시원찮게 줄어들어요. 예전에 이때 온네스가 100년 전에, 100년도 더 전에 했던 그 RT 커브보다 훨씬 샤프하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샤프하잖아요. 물론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3D 초전도는 트랜지션이 굉장히 샤프합니다. 하지만 2000 초전도는 그렇게 샤프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볼텍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나이트 저항을 뜨다가 그 볼텍스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 볼텍스의 개수가 적은 게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점점 볼텍스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에는 러프하게 볼텍스의 개수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볼텍스가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볼텍스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만큼 저항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한 트랜지션이 아니고 이런 스무드한 트랜지션이고요. 여기 이 실선으로 나타낸 게 BKT 트랜지션 또는 KT 트랜지션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볼텍스의 개수를 계산하고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저항을 이론적으로 온도에 따른 디펜던스를 해봤더니 이런 펑셔널을 따라야 되거든요. 좀 이상한 펑션인데요. 막 t 뭐 어쩌고 분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여서 익스포넨셜 한 건데 어쨌든 그걸 잘 따라요. 물론 3.6 켈빈 이하에서는 좀 잘 안 따라가는데 이건 또 샘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도.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또 트랜스포트로는 또 할 수 있는 게 온도를 고정을 해놓고 IV 커브를 측정하는 거예요. 커런트를 쭉 올리면서 볼테이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온도가 낮을 때 굉장히 일반적인 초전도일 때 볼텍스가 많이 없을 때는 커런트가 쭉 올라가다가 크리티컬 커런트를 만나면 볼테이지가 확 뜹니다. 이거는 뭐 초전도체는 이 초전도체가 초전류로 흘릴 수 있는 맥시멈 캐패시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리티컬 커런트라고 하고요. 그 크리티컬 커런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초전류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볼테이지가 확 떠요. 초전도가 깨진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온도가 이렇게 애매한 볼텍스가 막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IV 커브에 볼테이지가 I의 3승에 비례한다는 이론적인 계산이 있고요. 그걸 잘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론이나 이런 거는 막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좀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KT 트랜지션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애매하게 줄어드는 현상이랑 샘플의 퀄리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랑 혹시 구별이 클리어하게 가능한가요? 음, 좋은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IV 커브를 측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일단은 둘 다 하는데요. 실험적으로. 사실은 실험자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킥해야 뭐냐 하면 RT 커브에서 이렇게 스무드한 그 트랜지션이 이 펑셔널을 꽤 잘 따른다. 물론 이게 KT 트랜지션이라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되잖아요. 네. 그리고 IV 커브를 측정했을 때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익스포넌트가 3으로 간다. 물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되잖아요. 그게 답니다. 사실 아니면 김진 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볼텍스 측정해 주세요 하면 돼요. Seeing is believing. 예. 예,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실험이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정도 해서 보여주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맞구나. 물론 이게
완벽하게 KT 트랜지션으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구나 하는 정도예요. 그게 사실 그게 다예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아마 팔로우업하지 않은 최근 연구도 있겠지만 더 디테일한 피팅이 가능할 거예요. 예. 디스오더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디스오더 덴시티에 의해서 이 커브가 바뀌느냐 같은 디테일한 티오리가 있겠지만 그런 티오리가 인볼브가 될수록 어떤 커브도 사실 피팅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돌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다른 테크닉으로도 연구를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연구만으로는 뭐 컨클루시브한 얘기를 하는 건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이 온 인류가 힘을 모아서 이제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거겠죠. 예. 네. 예, 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학생들은 이제 해주세요. 저 교수님, 저 중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볼텍스 근처에서, 주위에서 페이지가 변하면서, 쿠퍼페어가 빙글빙글 돌면서 아, 아, 슈퍼커런트가 생긴다는 게, 아. 이게 빙글빙글 돌면은 뭔가 롱지튜디널한 슈퍼커런트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 슈퍼컨덕터에서는 그 롱지튜디널하게 커런트가 있는 건지가 약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롱지튜드널하게 커런트가 있는 건 저희가 커런트를 걸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에버리지 커런트는 0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냥 그 뭐지? 그냥 볼텍스가 그냥 삐글삐글 돌고 있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그냥 한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서멀 플럭츄에이션 때문에 드리프트는 할 수 있겠죠. 마치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트랜스포트 하는 사람이 나름 이 시스템을 알아보겠다고 커런트를 한번 걸어보면 볼텍스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볼텍스가 흐르는데 그게 흐르면 이 볼텍스가 마치 클래시컬 카운터파트로 보면 비스커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해요. 그 이유는 이제 볼텍스가 흐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잘 아는 그 카운터파트 중에 하나가 그냥 비스커스한 플로우를 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요즘 저도 질문이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이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템퍼처를 이렇게 튜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튜닝 할 때 그 이제 아리아베티컬하게 튜닝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뭐 어브럽트하게 튜닝을 하든지 그 피직스가 달라지지 않나요? 자,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그러게 제 생각에는 온도를 뭘까요? 타임 스케일이 뭘까요? 쿠퍼 페어, 그러니까 이거 아닐까요? 요 스피너 간의 인터랙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빠르게 시스템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이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리아베틱 하려면은 이 해밀토니안의 타임 디펜던트가 시스템의 에너지 스케일보다는 훨씬 작아야 아리아베틱 할 텐데 그 타임 스케일은 이 J의 역수겠죠. 이 H바 오버 J의 어떤 타임 스케일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정확히 어느 정도 오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타임 스케일이 있겠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시스템을 바꿔주면 나노아리베틱하게 바뀌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빠르게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온도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온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자와 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를 빠르게 바꾼다고 해도 그 온도가 퍼져나가려면 레티스를 통해서 포논으로 퍼져나가든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가야 될 거거든요. 시스템을 빠르게 흔들었는데 그 영향이 천천히 가면은 이 2D XY 모델을 기술하는
타임스케일보다는 느리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나나베딕하게 빠르게 온도를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냥 생각이고요. 재밌는 생각이네요. 혹시 나나디아베릭 2D XY 모델이라고 한번 구글에 쳐봅시다. 네, 끝나면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아, 이걸 할 때 온도를 빠르게 내렸을 때 볼텍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사실은 이게 플럭추에이션을 해요. 아까는 없어지는 것만 봤는데요. 생겼다 없어졌다 해요. 예.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템퍼러처에서 계속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아까 뭔가 높은 온도에서도 아주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볼텍스가 다 없어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에버리지 볼텍스의 넘버는 이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말이 안 되죠. 예,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사실 그거랑 관련된 거였는데 이제 그 볼텍스가 이제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잘못 말했어요. 그럼 이제 그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측정할 때 볼텍스가 점점 사라지면 그 이펙트도 들어올 것 같아서 예, 이거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커런트 측정할 때 예. 그러면 이제 볼텍스는 그래도 일정한 수준으로 플럭추에이션 하지만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매크로스코픽한 타임스케일에서는 어떤 에버리지 밸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뭔가 잘못 얘기한 점이 뭐냐 하면 파이나이트 템퍼레처도 오래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전부 다 어닐레이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아, 네. 없어지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생기기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적 평형에 이렇게 있죠. 화학 시간에 배우는 A 반응도 일어나고 B 반응도 일어나서 그 동적 평형에 일어난 상황에서의 그런 거 하잖아요. 저 화학과 출신이라서 그런 게 연상이 되고요. 자, 오케이. 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녹화 안 했다. 항상 이래요. 네,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남아서 질문하셔도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 볼텍스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볼텍스 개수랑 안티볼텍스 개수가 같아지는 건가요? 약간 볼텍스 개수와 안티볼텍스 개수는 언제나 같아야 되고요. 그럼 아까 볼티시티 설명할 때 뭐 볼텍스는 1이고 뭔가 안티볼텍스는 네. 마이너스 1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럼 그러니까 볼테시티의 총합은 0이고 오더드가 되고도 0이겠죠. 네네. 네. 근데 볼텍스의 개수는 파이나이트 하겠죠. 그, 파이나이트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해된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막 꼬여 있는 게 결국에는 당기면 풀어지는 그런 매듭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당기면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매듭이 있느냐 없느냐의 페이드 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커런트를 흘렸을 때 볼텍스든 안티볼텍스든 저항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얘네들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이나이트 볼테이지에 커런트에서 볼테이지가 있어야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IV가 파워잖아요. 얘네들 움직이려면 파워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볼테이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몰라서 약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KT 트랜지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D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2D에서는 뭔가 롱 렌지 인테그먼트가 잘 정의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볼텍스랑 안티볼텍스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3D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롱 렌지랑 코릴레이션이 있으니까 약간 볼텍스, 안티볼텍스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 건가요? 네, 안 해요. 제가 아는 한. 존재를 안 하고. 네. 그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D 네네. 초전도는 트랜지션 샤프예요. 네네. 뭐 그건 예, 예. 그러니까 네네. 자, 볼텍스 안티볼텍스 얘기는 2D XY 모델에서의 얘기입니다.
어딨지? 2D XY 모델이면 이게 초전도를 설명하는 거든 마그넷을 설명하는 거든 2D XY 모델에서만 볼텍스 안티볼텍스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모델에서도 볼텍스 안티볼텍스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테지만 2D XY 모델로 기술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약간 네. 이제 롱레인지로 코릴레이션을 못 주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지? 롱레인지 그렇죠. 예, 그렇죠. 어, 롱레인지 오더가 있어버리면 볼텍스가 있을 수가 없겠죠. 볼텍스라는 거는 로컬하게 오더가 깨져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3D에서는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주의해야 될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있으려면 그냥 어디에서 있는 거냐? 2D XY 모델에서 있습니다. 2D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징 모델일 경우 아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 스핀 방향이 up or down 일 경우가 아이징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스템은 2D지만 스핀이 1차원처럼 업이냐 다운만 가리킬 수 있느냐라는 상황도 있고요. 그게 아이징 모델이고요. 2차원 평면에서 어느 방향이든 가리킬 수 있는 게 XY 모델이고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 360도 그 3차원 방향을 모두 다 가리킬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게 하이젠버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1차원이냐, 2차원이냐, 3차원이냐도 있고요. 이게 아이징 모델이냐, XY 모델이냐, 하이젠버그 모델이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보면 9가지가 있겠네요. 그 중에 2D XY 모델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에서는 이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론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아마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초전도는 2차원 초전도는 2D XY 모델로 잘 설명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훨씬 재밌는 피직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3차원의 그 토포로지컬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나요? 대충. 어디요? 순천? 그러니까 3차원이 3차원에서? 네, 논 슈퍼 컨덕팅에서 뭔가 슈퍼 아, 컨덕팅한 페이지를 표현하시죠. 오케이. 제가 백그라운드 없어가지고. 예, 아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랑 김준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 할 위상물리 수업을 들으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위상 물질은 뭔가가 꼬여 있는데요. 그게 지금처럼 스피너가 꼬여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밴드 캐릭터가 꼬여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꼬여 있다라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수학에서 다 연구를 하면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돼. 근데 실제 피지컬 시스템마다 실제 어떤 퀀티티가 꼬여 있느냐는 다 다르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관통티 페이지가 꼬여 있는 거고요. 스핀, 이걸 리얼 스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원에 이런 스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2D XY 모델이면 볼텍스, 안티볼텍스가 생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스핀, 리얼 스핀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죠. 공간상으로. 그걸 스컬미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스컬미온이라고 아마 들어본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이 스컬미온도 토폴로지컬 오브젝트고요. 이건 리얼 스핀이 꼬여 있는 거예요. 진짜 전자의 스핀이. 그래서 스핀트로닉스에서 이 스컬미온을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디지털이잖아요. 예. 그래서 열에 굉장히 로버스트한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 퀀텀 인포메이션 매개체로서 스컬미온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건 완전히 또 다른 분야지만 사실 이거나 2D 초전도나 2D XY 모델로 다 설명이 됩니다. 그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3D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꼬여 있나? 베리 커버처가 꼬여 있어요. 퀀텀 미케닉스 시간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잘 하셨다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베리 커버 뭐지? 베리 페이즈라고 배웠을 거예요. 지오메트리컬 페이즈.
뭐냐 하면 이제 퀀텀 페이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어큐뮬레이션 하는 E2D-IET,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 곱하기 시간으로 어큐뮬레이션 하는 다이나미컬 페이지가 있고요. 이건 다이나미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t가 붙기 때문인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써 쌓이는 페이지니까. 이거 말고 지오메트리컬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 공간상 또는 파라미터상 리얼 스페이스가 아니고 K 스페이스에서 또는 뭐 어떤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얻게 되는 페이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페이지가 있고요. 그 페이지를 이렇게 스피너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뭔가 꼬일 수가 있겠죠. 그게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입니다. 그게 왜 서피스는 컨덕팅하고 벌크가 인슐레이팅하게 결론적으로 나오는지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할게요.